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오늘 휴가를 떠나 만기자 없이 제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경쟁이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개 속으로 빠져들어갔는데요. 볼 게 많았던 파이널 A팀들의 36라운드 리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와 전북의 경기. 수원FC가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였는데요. 미디어데이에서 깐부맺기를 외면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김도균 감독이 또다시 절친 김상식 감독을 올렸습니다. 전북 입장에서는 중요한 순간 또다시 수원FC의 발목이 잡히면서 우승 레이스가 흔들리게 됐는데요. 라인업을 살펴보면 수원FC는 프리뷰에서 이야기한 대로 부상에 시달렸던 박주호가 돌아오면서 박주호, 이영재, 무릴로 라인업이 가동됐고요. 김수범이 정동호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오른쪽에 섰고 22세 카드인 이영준이 라스와 함께 최전방에 섰습니다. 전북은 일루첸코가 오랜만에 최전방에 섰고요. 좌우에 바로 송민규, 허리 지내는 백승호, 쿠니모토에 이승기가 새롭게 가세했고, 수비진은 오른 측면에 A매치를 치른 이용이 엔트리에서 아예 제외된 대신에 이유연이 선발로 나선 게 눈에 띄었습니다. 전반은 허리에서 갈렸습니다. 전북은 지난 경기들에서 이제 쿠니가 공격형, 백승호가 이제 8번 자리, 류재문이 6번 자리, 사실상 더블 볼란치에 가까운 형태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를 유지하면서 좋은 밸런스를 유지했거든요. 근데 이날은 백승호가 원볼란치에 쓰고 이승기가 폼을 찾지 못한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허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형태가 됐는데요. 반면 수원FC는 박주호가 복귀하면서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 아쉬웠던 밸런스가 살아난 모습입니다. 물론 이전 경기들에서도 이영재, 무릴로가 좋긴 했지만 박주호에 가서로 한결 더 부드러워진 모습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이날 경기 KUM은 박주호로 하겠습니다. 전반은 축신에 가까울 정도로 경기 전체를 읽고 하는 플레이가 일품이었고요. 공격 진영 패스 3개 시도에서 모두 성공을 시켰고,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반 9분에 이제 바로우와 부딪혀서 턱을 다쳤는데, 그렇게 정상인은 아닌 상황에서 최고의 플레이를 펼쳤다는 점, 여기에 또 후반 30분 교체 아웃된 이후 1분 만에 실점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수원FC에서 박주호가 얼마나 잘해줬고 중요한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는 점에서 KUM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는 전반 무릴로 라스 콤비가 살아나면서 두 골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이전 방송에서 무스 콤비가 이 손캐디오 못지않은 생산력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반 17분 이영재가 성공시켰던 페널티킥도 무릴로 라스로 이어지는 패스에서 시작이 됐고요. 전반 29분 라스의 득점 역시 무릴로의 전진 패스로 만든 합작품이었습니다. 수원FC가 두 골을 만들어내는 동안에 전북은 전반 단 한 개의 슈팅에 불과할 정도로 빈공을 보였는데요. 후반 승부수를 띄우죠. 송민규, 이승기 부진했던 두 선수를 빼고요. 문선민, 김보경을 투입하면서 분위기를 바꿉니다. 문선민의 활약이 단연 빛났습니다. 오른 측면에서 엄청난 스피드를 바탕으로 수원FC 수비를 흔들었는데요. 대부분의 공격이 돌격대장 문선민의 돌파에서 비롯됐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여기에 바람을 탄 틈을 타서 후반 19분 구스타보를 투입하는데요. 수원FC는 이 대응하기 위해서 수비를 강화했는데 전북의 흐름을 끊지 못했습니다. 후반 31분 문선민이 상대 수비의 어설픈 볼 처리를 틈타서 추격골을 넣었고요. 후반 35분에는 조유민의 아쉬운 수비를 구스타보가 페널티킥으로 연결하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이후에도 전북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역전골까지 넣었는데 옵사이드로 무산 처리된 게 굉장히 아쉬웠죠. 치열하던 승부는 후반 43분 정재용의 한 방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세레머니에서 박주호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전북은 이날 울산과 싸운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수원FC에 유독 울산 출신이 많잖아요. 김호곤 단장, 김도균 감독, 김영삼 코치도 울산 출신이고, 이날 경기를 뛰었던 5명을 포함해서 선수단에 무려 10명의 울산 출신이 있습니다. 득점을 한 정재용, 이영재 모두 울산 출신이었죠. 결국 이들이 울산의 우승 레이스에 큰 도움을 준 셈이 됐습니다. 수원FC는 4연패를 끊고 구단 역사상 최초로 상위 스플릿 라운드죠. 첫 승리에 성공을 했고요. 수원FC는 올 시즌 전북을 상대로 2승 2무 무패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수원FC 내부에서는 굉장히 업적이라고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전북은 중요한 순간에 반면 고배를 마셨습니다. 사실 경기력이 이날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년 우승 때 보면은 승부처에서 수비가 항상 경고해서 버틴 힘이 되게 많았는데, 이날은 수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진수, 구자령 모두 실수에 가까운 플레이였고요. 결승골 장면에서도 밸런스가 굉장히 아쉬웠던 장면이 많았거든요. 이번 시즌 내내 전북이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많은데, 다 잡았던 기회마저 미끄러지면서 어렵게 얻은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울산과 제주전. 울산이 3대1로 이겼습니다. 울산이 귀중한 타이밍에 중요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전북전 패배 이후 이제 우승은 어려울 수 있겠다는 게 축구부의 전반적인 반응이었고, 더구나 이번 상대가 기세 좋은 제주였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에 또 부상자도 많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과감하게 변화를 줬는데 2선을 싹 바꿨어요. 이청용, 윤빛가람, 이동준. 이 2선 조합 정말 오랜만이죠. 레프트백은 이명재 선수가 섰고요. 제대 후 리그 선발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호, 윤일록, 이동경, 홍철, 불투이스를 벤치하는 결정은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홍명보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습니다. 경기력이 좋았어요. 이청용과 이동준이 양 날개였지만 역할을 달렸거든요. 이청용은 내려와서 공을 연계해주면서 이동준은 3선에서 찔러준 공을 받기 위해 수비 뒷공간을 달려갔습니다. 이 패턴이 잘 이루어진 장면이 전반 28분 나왔어요. 이청용이 대각선으로 찔러준 볼을 서령훈과 컷백으로 연결하고 이동준이 슛을 연결했는데 역금을 때렸습니다. 이게 들어갔으면 굉장히 작품이 됐을 텐데 좀 아쉽긴 하거든요. 울산은 시종일관 제주를 괴롭혔습니다. 이날 승리로 올 시즌 상대 전적이 2승 2무가 됐는데 상성이라는 걸 정말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전북의 수협을 만나서 2무 2패로 부진했던 것처럼 제주는 울산만 만나면 말립니다. 제르소 정도만이 차이를 만들었고 전체적으로 내내 끌려다녔습니다. 표정부터 쉽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남길 감독이 하프타임에 이동률, 이동수를 빼고 이정문, 김봉수를 넣으면서 변화를 줬는데 오히려 후반 9분 만에 선제 실점을 했습니다. 윤빛가람의 전진 패스도 좋았지만 등진 상태로 김경재를 따돌리는 오세훈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 엘링 홀란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전북전 끝나고 울산이 오세훈으로 우승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그런 평가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등짝 오세훈이 막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걸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후반 29분 코너킥 상황에서 제르소가 헤더로 득점을 하는데 윤일록 맞고 들어갑니다. 어라 이거 뭐지? 울산 문수 경기장이 완전히 얼음장이 됐다는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후반 34분 울산이 역습을 맞습니다. 주민규의 패스를 받은 제르소가 좌측에서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오른발 슛을 때리는데 이게 조현우 손끝에 걸립니다. 이게 이날 경기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은데요. 울산이 후반 막바지 윤일록의 슛이 골대 맞고 이동준 헤더가 골문을 벗어나면서 힘들어 보였는데 이동준의 날카로운 크로스 한 방이 차이를 만듭니다. 이걸 오세훈이 다이빙 헤더로 연결합니다. 오세훈이 또 등장하는데 당연히 KOM으로 뽑아야죠. 울산으로 돌아온 다음 단일 경기에서 가장 많은 3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면서 반전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울산의 최근 기분 좋은 징크스가 나오는데 오세훈이 먼저 득점한 날 이동경이 골을 넣는 거예요. 8월 29일 인천전, 10월 31일 수원FC전에서 그랬고 이날도 마찬가지로 이동경이 추가 시간 6분의 역습 상황에서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두 선수가 연달아 득점한 그 3경기가 모두 홈이었고요. 그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울산은 다음 수원 삼성 원정도 그렇지만 대구와의 최종전 홈경기에서 또 한 번 오세훈, 이동경, 그러니까 오동경 듀오한테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제주는 2연승, 6경기 연속 무패 뒤에 2달 만에 패배를 맛봤는데요. 대구가 같은 날 승리하면서 대구와의 승점차가 4점으로 벌어졌습니다. 3위를 목표로 달렸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다소 힘이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대팍에서 열린 대구와 수원전. 대구가 2대1로 이겼습니다. 대구가 수원을 잡으면서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최소 4위를 확정 지었는데요. 창단 후 최고 순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는 주중 FA컵 결승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우고 치렀던 경기인데 로테이션이랑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기분 좋게 FA컵 결승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수원은 스플릿 2 첫 승 기회를 날리면서 아챔 진출이 사실상 좌절된 모습입니다. 대구는 이날 로테이션을 썼죠. 주전급 자원 중에 세징야, 에드가, 정태혁을 제외했습니다. 사실 더 큰 폭의 로테이션을 좀 예상했는데 워낙 선수 가용폭이 적은 터라 생각보다 주전급 선수들이 나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띈 건 이날 데뷔전을 치른 03년생 미드필더 김희승이었습니다. 김희승 이야기는 뒤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전방은 김진혁, 이근호 투톱으로 꾸렸습니다. 수원은 주축들이 대거 빠진 3백에 이례적으로 왼발잡이 트리오를 배치했고요. 최성근, 김민우, 강현목 미들에 정상빈, 김건희 투톱이 나섰습니다. 양팀 다 변화의 폭이 컸는데 움직임은 대구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를 끌어올린 선수 누구냐? 단연 김희승이었습니다. 이병근 감독이 지난 23세 이하 대표팀과 연습 경기 도중 눈에 띄어서 기회를 줬다고 하는데 지금 대구에 딱 필요한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바로 KOM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승 이날 스텝 보도록 할게요. 볼 획득 15회 1위, 볼 차단 10회 1위, 인터셉트 6회 1위, 공중볼 경합 7회 성공. 이진용, 이용래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또 눈여겨볼 게 공격적인 부분인데 넣는 패스가 상당히 과감하게 전진성이 있더라고요. 8번 자리에 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전진 패스에서 14개로 라마스 다음으로 많았고요. 키패스도 한 개 있었어요.
대구 팬들은 벌써부터 이진용, 김희승이 설 허리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대구는 이른 시간 전반 19분 라마스의 프리킥을 이근호가 헤더로 연결하면서 선제골을 넣고요. 이후 1진 1퇴 공방이 이어집니다. 수원은 이날 모처럼 김민우가 전반기 좋았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을 이끌었는데 후반 1분 결실을 맺습니다. 이기재의 코너킥이 뒤로 넘어간 것을 김민우가 뛰어들면서 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또다시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가 다시 앞서 나갔는데요. 후반 29분 교체 투입된 세징야의 크로스를 조진우가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리드를 잡습니다. 수원은 5분 뒤 김태환의 크로스를 김민우가 밀어 넣었는데 오프사이드로 무산된 게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수원이 이날 김민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에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앞에서 마무리해줄 수 있는 한석정, 권창훈이 좀 더 이른 시간에 투입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이날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대구는 이날 승리로 최소 4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킹메이커, 아챔메이커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남은 경기가 울산 전북이에요. 또 여기에 또 아챔 티켓 전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FA컵 결승전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 결과에 모든 눈과 귀가 쏠릴 것 같고요. 수원은 염기훈이 이날 교체 출전하면서 391번째 수원 유니폼을 입고 391번째 출전을 기록했습니다. 이훈재가 갖고 있던 390경기 기록을 11년 2개월 만에 넘어섰습니다. 수원 최다 출전, 최다 골, 최다 돔, 최다 공격 포인트까지 모두 염기훈의 몫으로 돌아가면서요. 레전드로 손색이 없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자, 3경기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주말 K1 37라운드 프리뷰 만기자 완전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